네, 김형준의 대선 빅데이터 오늘도 정치학자 김형준 교수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장수진 JPD 빅데이터 연구소 대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이 전화민심 대 포털민심 이렇게 돼 있던데요. 어떤 빅데이터를 갖고 오신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전화 여론조사에 대한 데이터와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특히 SNS상에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좀 소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이 두 지수를 합쳐 가지고 하나로 통합하는 그 지표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제 JPD 빅데이터 연구소 이제 장 대표님과 같이 이제 개발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좋은 것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예.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이것이 또 쉽게 추이가 변화에 대한 속도라든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서 네. 이번에는 이제 전화와 포털 민심을 두 개를 합친 그런 민심 지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전화민심은 전화 여론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니까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포털민심은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신 거죠? 포털에서는 SNS라든지 뉴스 검색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어떤 포털에서 있는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데요. 그 수집한 것을 단순히 어떤 수치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준 척도를 전화 여론조사에서 나온 그 척도를 같이 동일하게 맞춰서 그거를 가지고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재가공한 지표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고 1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5주 동안의 포털 민심 지표는 3대 포털 뉴스 섹션 후보별 네. 기사 130여만 건을 네. 분석한 결과고요. 네. 근데 지난주에 교수님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포털에서 또는 SNS에서 언급되는 것이 긍정적인 네. 언급도 있고 부정적인 언급도 있고 한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그 포털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일단은 좀더 이제 설명을. 그걸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제 예. 긍정이 많을 수도 있고 부정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포털량이 많아지게 되면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은 전화를 봤을 때 관심은 많아지는데 전화 여론조사 떨어졌다는 거는 부정적인 그런 양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포털의 양도 높아지고 전화조사도 높아진다는 거는 긍정적인 면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 미 대선 때 이 모델이 유효하다는 게 입증됐었다면서요? 실제적으로 여론조사는 틀렸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맞히는 것이 바로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몇 가지 샘플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니까 네. 나름대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지표로서 개발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후보별로 전화 민심, 포털 민심 네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일단 문재인 네, 그래야 전 되겠죠. 대표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표의 전화 민심, 포털 민심 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마도 저 위에 파란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포털 민심 지표인데요. 네. 가장 두드러진 거는 1월 둘째 주, 셋째 주에는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화 민심 지표라는 것은 결국은 조금씩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8에서 3.3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종합으로 해보면은 포털 민심 지수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보시죠. 자, 문재인 전 대표의 전화 민심 지수는 10%가 올랐고 포털 민심 지수는 26% 떨어진 거군요.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일단은 전화 민심 조서는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20% 후반에서 30%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자연스럽게 불출마를 하면서 전화 포털의 지수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털상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것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예.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후보가 사라지면서 관심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과거와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포탈에서는 일정한 부분 약간 다른 후보한테 밀리고 있는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분명히 높지만 네. 실제 흐름상으로 봐서는 포탈 민심에서 조금씩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수치가 전주 대비해서 10% 올라갔다, 그리고 26% 떨어졌다라는 것이 전주와 대비해서라는 것이고요. 정치 민심 지표라는 게 이거 두 개를 합친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물론 수위입니다만은 포털에서의 이른바 관심도가 전주에 비해서 지금 떨어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이제 해석하기에 나름인데요. 지금 보여지는 그 그림은 전화 민심과 포털 민심을 각각 분석했지만 실제로는 저것을 하나로 묶어 놓으면 좌표값이 되기 때문에 그 좌표값이 XY 좌표값으로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는 그 방향을 보면 네. 실제로 어떤 민심과 전화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가는지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까지 이제 좌표까지 분석은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분석 한서는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월 1주, 2주 정도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급작스럽게 왼쪽으로 확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방향성이 그러니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정체돼 있거나 또는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지표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실은 이런 추이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다음 오늘 갤럽 조사에서 급등세를 보여준 1위와의 차이가 9%포인트로 좁혀진 안희정 지사의 이 포털 민심, 전화 민심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예, 두 가지가 다 급격히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월 세 번째 주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마 그 시점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반기문 총장이 그 사퇴한 그 순간서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저렇게 해서 포탈 민심이 높아지는데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약 포탈은 18% 정도를 그 상승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화 민심 지수도 6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정치 민심 지표에서 무려 29%가 안희정 지사는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결국은 현 시점에서 만약에 딱 조사를 하게 되면은 방향성이 좋은 방향 쪽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지표가 2월 1일 주기 때문에 지금 2월 2주 아니겠습니까? 저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한국 갤럽 조사가 나오기 이전까지라도 대충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대충은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예측 그대로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증이 됐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지난주와 비교한 수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민심 지수는 61% 올랐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포털 민심 지수는 18% 올랐고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정치 민심 지표가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특히 5주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23%까지 올라가고 더 나가서 전화 민심 61%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함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어제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위로 올라왔고요. 오늘 갤럽에서는 3위를 차지한, 물론 오늘도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해서 오늘도 즉답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황교안 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민심 지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포탈 민심 지표가 아주 흥미로운 게요. 1월 1주서부터 1월 4주까지 아주 완만하게 폼을 보다가 벼랑간 1월 4주서부터 급등을 합니다. 네. 자, 주차별로 한번 볼까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런 모습을 보여서요. 이러한 그 포탈 민심 지표는 무려 69%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화 민심 지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은 0.6에서 시작해서 1.1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6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치 민심 지표는
66%까지 상승하는, 그러니까 상승폭으로 본다면 안희정 지사와 우리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2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예. 어떤 경우는 3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분명한 것은 안 지사하고 황 권한대행이 여러 정치 포탈 또는 더 나가서 전화 포털까지 합쳐서 봤을 때 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예.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특별한 나름대로 이런 그 변화가 없는 이상은 두 사람의 지지는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와 지금 황교안 그 대행 간의 그 두 분이 이번 주에 전주에 상승한 그 폭으로 본다면 아마 반기문 그 사퇴 효과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실제로 그 민심의 흐름이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인지 아마도 지난주까지만 놓고 본다면 두 분은 대단한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저희가 12주 동안 분석한 거를 보면 이렇게 상승폭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태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분명히 보여줬고 아마도 다음 주에 이것이 실제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에 있는 민심의 변화의 방향은 적어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런 민심의 지표 변화의 원인에 대한 걸 분석을 하면 3월 13일 이전에 헌재가 판결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그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3월 13일 이전에 보수가 총집결을 해서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촛불 집회에 대항하는 태극기 집회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최대 수혜자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지금 나타나서 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그 안희정 지사 그 주차별로 했었던 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뛴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뛴 건지. 안 지사는 전체적으로 벼랑간 뛴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저 폼을 보면 하나씩 아주 굉장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월 1주에 저기 2월 1주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충청표를 대거 흡수한 것뿐만 아니라 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안희정 지사에게 가장 지금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이요. 중도 보수층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0대에서는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황교안 문재인 전 대표보다 저보다 높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거는 그런 말은 뭐냐면 서서히 달궈지면서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징조로 본다고 하면 좀 안 지사한테는 좋은 방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오늘 나온 갤럽 조사는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표를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포탈 민심에서 너무 급격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42%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2.8 해서 1월 첫째 주는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1.5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것은 결국 뭐냐면 이제 처음 촛불 집회 1차, 2차 때는 나름대로 집중도도 높아지고 굉장히 그 강한 발언을 통해서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외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낮은 나름대로의 포탈 민심 지수고요. 전화 민심 지수도 지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1에서 0.8 정도로 갔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 그 폭이 한 7% 정도 낮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걸 합치게 되면은 정치 민심 지표는 31% 정도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전화 민심 지수의 하락폭보다도 포털 민심 지수가 더 빠르게 워낙 빠르게 있다. 빠져나가고 선행 있기 지표인데. 때문에 정치 민심 지표. 그래서 저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금 시장이 안희정 지사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 포인트를 높이는 부분이 있고요. 대연정 문제와 관련돼서 또 이제 촛불 집회를 다시 점화시켜야겠다. 예를 들어서 탄핵이 가까이 오니까
어떻든 간에 탄핵 위기론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었고 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니까 좀 더 강성한 발언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요. 네. 그것은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서 촛불 집회를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네. 어떤 반응이 오는지 다음 주에 조사를 해보면은 정확하게 그 흐름을 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군요. 덧붙이실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5번째 주자로 가보겠습니다. 5번째 주자는 저희가 그 순위대로 지금 그 지지율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뭐 소폭이나마 오르고 네, 있는 오르고 상태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저 패턴은 보면은 안희정 지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탈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전화 민심 지수도 올라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치 민심 지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 강도라든지 그 폭은 안희정 지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거 표를 보면은 그래서 국민회의하고 손학규 의장이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제3지대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본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그걸 자꾸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2주, 3주 지나면서 저 패턴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강화될 것이냐를 볼 수 있는 나름대로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포털 민심, 전화 민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폭이 적다, 완만하다, 굉장히 완만하다라는. 그래서 그 반기문 전 총장의 사퇴에 수혜주가 아닐까 했었는데 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조사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지표로 보면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저 민심 포털 민심과 전화 민심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네. 어떤 정책적 어떤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합이 될지 그거는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6번째는 보수 진영에서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황교안 대행 빼고는 제일 높게 나오고 있는 유승민 의원입니다. 바른정당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드린 안철수 전 대표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에요. 1월 1주 빼놓고는 1월 2주서부터는 거의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정치 민심 지표가 그래서 2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좌표상으로 보면 워낙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빅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께서 뭐 보수 단일화 얘기도 하고 봉화마을에 가서 진보와 관련된 그동안 있었던 입장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도 보여주고 하는데 저 추세를 이어가는 거는 좋지만 다시 한번 바른정당이 정말 모든 대선 과정 속에서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지표로만 놓고 봤을 때는 포털 민심이 많이 오른 상승폭이 전화 민심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워낙 낮은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수치가 크게 상승폭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난주에 반기문 그 사태가 설이 있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거라고 저희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한 그 기대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가 얼마만큼 상승할지 사실은 전혀 예상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추세로 봐서는 크게 상승할 만한 어떤 모멘텀은 없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정통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TK라든지 아니면은 새누리당 지지층이라든지 60대 이상의 이런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아직까지 유승민 의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등장이 반기문 총장한테도 굉장히 그 나쁜 방향성으로 간 거와 마찬가지로 유승민 의원이 도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절벽이라고 할 수 있는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도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연관된 이런 선행 지표들에 따라서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
대선 주자 지지도 보고 특히 지역별 주목할 만한 지역들 그리고 세대별 잇따라 설명 두 분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문재인 전 대표는 32에서 29%가 됐고요. 안희정 10에서 19, 전주와 대비한 겁니다. 황교안은 9에서 11, 이재명 7에서 8, 안철수는 7 그대로, 유승민 3 그대로. 자, 지역별까지 보고서 설명해 주실까요? 자, 지역별 보겠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문재인 30, 안희정 18, 황교안 10, 이재명 9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인천 경기 문재인 28, 안희정 18, 황교안 10, 이재명 9, 안철수 6입니다. 네, 충청 지역 주목되는 지역인데 문재인 30, 안희정이 27, 황교안 12, 이재명 9, 안철수 6, 유승민 6. 호남 지역 역시 주목받는 지역이죠. 문재인 31, 안희정 20, 황교안은 데이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15, 안철수 11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자, 대구 경북도 있군요. 문재인 18, 안희정 17, 황교안 23, 이재명 6, 안철수 7, 유승민 6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문재인 31, 안희정 19, 황교안 14, 이재명 2, 안철수 8, 유승민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요. 안 지사가 폭풍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 조사만 결과만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예. 제가 일주일 전과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지사가 실은 호남에서요. 문 전 대표는 10%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이 안 지사는 무려 1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요. 흥미로운 거는 PK가 문재인 전 대표의 기반이지 않습니까? 4%포인트가 낮아졌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한번 흥미롭게 보는데요. 안 지사의 지지율이 무려 17%포인트 높아졌거든요. 자, 부산, 울산, 경남 볼까요? 네, 지금 보니까 31대 20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저게 호남이고요. 예. 이게 부산, 울산, 이제 19인데요. 저게 지난주에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가 2%였었습니다. 그런데 19%까지 올라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저게 이제 지금 보면은 충청도는 같이 조금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호남하고 대구, 경북, PK 지역 이 모든 지역에서 지금 흥미로운 거는 문재인 전 대표가 빠진 수치만큼 정확하게 안희정 지사한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지사가 지금 갖고 있는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 나가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층에서도 봤을 때도 문 전 대표의 지지는 7% 빠지는 데 반해서 그 안 지사의 지지는 똑같이 7%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마 그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이 패턴이 넘어가서 안 지사의 지지가 2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흥미로운 민주당 경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존재. 지금은 물론 이제 문 전 대표의 지지가 워낙 이제 아직까지는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기 때문에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얼마나 빠른 속도로 풀려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분석했었던 이런 빅데이터, 민심 지표를 같이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게 만만치 않겠구나. 나름대로 흐름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지표라고 봅니다. 네. 자, 안희정의 뭐 돌풍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일단은 돌풍이 부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태풍이 될 것인지는 20%를 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김영준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김영준의 대선 빅데이터 김영준 교수 그리고 장수진 JPD 빅데이터 연구소 두 분 영소장 대표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